자, 시선 집중에 문을 여는 코너 JB 타임즈인데 JB가 없죠. 그 허전함을 채워줄 막강파워 두 분 모셨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정치는 팀킴의 정치철학자 김만곤 박사,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B 타임즈 일면 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나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방문했던 절인데 당대표 선거에 대해 결심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시간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격했습니다.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방어나 해명이 아니라 김대기 비서실장이 반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시간 만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닌 게 국민의힘 초선원 48명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식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센 워딩이 많거든요. 위선, 정치적 사기 행위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어제 오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또 무엇보다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63명인데요. 이 중에 4분의 3, 그러니까 76%가 동참했습니다. 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내 비판인데 추방해야 한다. 굉장히 센 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내용을 보면 비서실장 개인이 결단해서 냈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실체적 진실이라는 문구이거든요. 아마 양지열 변호사님도 법조인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법조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네요. 실체적 진실이. 예. 관료나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언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김대기 실장 명의로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실장 명확하게 한다, 이런 얘기네요. 메시지가 나온 지 또 2시간 만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같은 걸 냈기 때문에요. 일종의 나경원 의원한테 불출마를 요구하는 총공세처럼 좀 보이는 면이 있긴 합니다. 자, 우리 정치 철학자 김만곤 박사님, 철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철학적으로 분석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때로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핵심 참모 역할을 맡고 있는 윤핵관, 그리고 대통령실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 이간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출마를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제 흘린 거라고 저는 보았는데요. 근데 이에 맞서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자신들이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윤핵 관의 관계가 탄탄하다는 걸 대통령의 언어로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해서 완벽하게 뭐 반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 경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뭐 대통령이 소위 윤핵관의 힘을 이제 빌어가지고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윤핵관과 대통령 간의 관계의 강력한 관계를 확인한 초선 의원들이 이 다음 공천을 위해서 저는 그냥 자발적으로 충성에 나섰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당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제거하는 것을 확인한 초선 의원들이 예, 뭐 지금의 대세는 대통령과 윤핵관이라고 판단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뭐 시간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핵관, 대통령실, 당내 초선까지 삼각편대가 돼 있고 이제는 뭐 재선 3선까지 나서서 또 뭐 그런 걸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완벽하게 그 분위기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도 같은 게 유승민 지금 이준석 두 분 이름을 이제 김만고 박사가 거론하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 뭐 구인사 갔다가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대구 동화사 가고 윤석열 대통령 발자취를 사실상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친한데 다만 주변에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다. 친윤 반장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 전략 안 통한다고 봐야겠죠. 그럼 만고 박사님 이제 나 전 의원의 선택지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예, 뭐 이게 사실 저는 나 의원의 이런 발언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은 행보였다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나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과 국민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선거에서 표를 던져야 하는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나섰을 경우에 별로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대통령실과 친윤 세력의 반격이 뭐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나 의원의 입장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아주 난처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나 의원처럼 윤 대통령이 아무리 친근감을 표현해도 윤심에 들지 않으면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리 가까이 하라 해도 내가 싫으면 소용없다. 소용이 없다. 그럼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경원처럼? 네, 이제 결과적으로 정치적 코어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버틸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논쟁이 사실 나경원, 장제원, 그리고 대통령실 김대기 이렇게까지 확장돼서 보이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저 그거 같거든요. 전당대회는 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결과를 정해놓고 어떻게 점지해서 그 결과로 몰아가는 방식의 전당대회가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아직 경선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후보 자체를 아예 나오지 했죠.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촌철님들이 역풍이다님은 공천권 줄 테니 줄을 서시오. 또 우석희님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일방적 짝사랑 뭐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결선 투표제가 또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나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뉴스 중심에 서는 동안 안철수, 유승민은 잊혀졌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막상 결선을 가정하고 1대1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반전이 생겼네요. 김은지 기자님. 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이제 이런 데 딱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시나리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자 4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 선호도를 조사했거든요. 전체 후보 중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1위 차지했습니다. 29.1%였는데 결선을 가정한 1대1 가상 대결 결과는 달랐는데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전에 근데 아까 저도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사이에 라라라님이 딱 짚어주죠. 정치적 코어 근육. 정말. 예, 정말 멋진. 저도 딱 듣는 순간 와닿는. 아니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뭐 아티스트예요. 김만고 박사님 허리 코어 근육을 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말 나온 김에 만고 박사님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안철수 대표가 1위할 수 있다.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의 지명도 자체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그 친윤 세력의 대표라고 하시는 김기현 의원에 훨씬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친윤 세력이 당의 중심을 몰아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당이 일방적으로 친윤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경계하는 분위기. 만약 대통령이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안철수 의원이라도 이제 이렇게 나서서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지 JB타임스에서 다음 주목할 뉴스로 꼽은 건요? 네, 어제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으로 압송돼서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어줄 핵심 열쇠로 김 전 회장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쌍방울그룹 사회이사에 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맡아서 대납 의혹 받고 있는 이태영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로 나왔는데요.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자 시스템을 살핀 보도가 있거든요. 네. 이 사회이사 이력 조회가 가능한 쌍방울그룹 7개사를 대상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사회이사로 얼마나 재직했는지를 확인해봤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모두 23명의 법조인이 쌍방울과 그 계열사의 전현직 사회이사였다라고 하는데 이 중 11명이 검사나 판사 경력이 없었고 검사 출신이 9명, 판사 출신이 3명이라고 합니다. 쌍방울이 법무법인이었나요? 단순히 검사 출신이 많다 이것 때문에 짚어오신 건 아니고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 11명이 있는 것 중에서도. 네, 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양재식 전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1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쌍방울 사회이사 맡았습니다. 양재식 전 검사는 박영수 전 특검과 측근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박영수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제 이 같은 회사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박영수 전 특검과 2016년 같이 국정농단 특검보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1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 조우영의 변호를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맡은 바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문이 공개되었던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신의 한 수라고 꼽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김영현 전 검사입니다. 2021년 3월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같은 달에 비비안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자진 사임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2010년 3월에서 4월에 이른바 주가 조작꾼들과 김성태 전 회장이 짜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 매매 등으로 시세 조정을 해서 300억 원대의 이제 부당 이익을 취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김 전 회장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 만에 자신이 구속시킨 김 전 회장과 사회이사로 신분이 이제 관계가 엮여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했던 사람을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회이사로 들어간 거예요. 사회이사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어두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유루라고 있거든요. 이 소속 출신 이제 검사 출신 전현직 사회이사도 2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현철 변호사와 이건영 변호사가 이 유루 소속이라고 한국 법조인 대관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유루에는 네, 맞습니다. 네, 유로에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혐의를 수사했던 박순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도 소속돼 있는데 여러모로 좀 눈길을 끄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태영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 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전 검사가 연루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태영 전 검사가 있었던 법무법인 M 소속의 사람들도 2명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검사 출신 이인숙, 이남석 변호사. 지금은 좀 옮겼는데요. 한때 같이 근무 멤버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게 후배 검사들이 현직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맡고 있는 그룹의 검사들은 다 선배 검사들인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를 하다가 심지어는 아까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이 수사를 해서 구속했던 사람인데 또 옷을 벗고는 거기 가서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지금 로비라든가 불법적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론이 될 때마다 나오는 건 의외로 검사 출신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55클럽도 그렇고. 이 모순을 어떻게 뚫고 봐야 될까요? 우리 김만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가 지난 16일에
이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 사설 이런 걸 내놓았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와 사설이 나온 건 이런 커넥션이 부패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 시각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2010년부터 23명의 법조인 쌍방울 상해이사 중에서 검사나 판사 경력이 있는 이가 12명인데 그 중에 9명이 검사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쌍방울 이런 우리가 만약에 비리라고 한다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오히려 더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법의 공정성 문제에 검찰이 자유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일부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은지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기업에는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네요. 뭐 사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당에서도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자유가 참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별건으로 지금 검찰이 사실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펼쳐가고 있는데 유달리 이제 검찰 관련된 비리는 잘 손 못 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좀 수사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촌철님들도요 의견 많이 주셨어요. 3186님이 파다 보면 법조 비리 아니야라고 주셨고요. 5696님이 진짜 법조계 전반에 제대로 손을 썼네요. 어떻게든 나중에 탈출구 도모할 수 있게.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또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한데요. 현님은 검사들 변호사 개헌 막아야 나눠먹기식이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검사 판사 하다가 얼마 있다가 나가서 바로 돈을 많이 버는 이른바 정관, 저는 정관 비리라고 하는데 비리의 중심에 서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 사건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그리고 김성태 전 의장 수사 관련해서는요. 3부의 사법농단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JB타임스에서 다음으로 주목한 뉴스는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소위 깜깜이 기간으로 불렸던 기간에 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못했잖아요. 이거를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화한, 현수막 등 광고 시설물을 제한했던 부분들도 위헌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맨날 김만근 박사님 보는 게 뉴스를 보다가도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포 못합니다라고 엿새 동안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각 당들은 자기들끼리 또 여론조사 계속 돌리면서 왈가왈부 여의도에 찌라시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거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풀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진작 풀었어야 하는 분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일씩이나 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거에 앞서서 이런 여론조사들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정보가 아예 없음으로 인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의적 판세 전망, 여러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 여론조사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의 폐지를 이제 제안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여론도 이제 그래 왔다고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딱 하나 덧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전 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사전 투표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이면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사전 투표 출구조사 공표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그 부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김은지 기자님, 저도 이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는 걸 볼 때마다 아니 나도 유권자인데 유권자가 거기에 휘둘린다라고 전제하고 그걸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더 능동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번 법에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거법은 입은 풀고 돈은 묻고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유를 좀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뉴스도 하나는 짧게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네. 시선 집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이 삐딱선 정신 혹은 끈질긴 끝까지 간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작가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선 집중 레이더망에 걸린 인물이 있는데 바로 김민아 경남 창원시 의원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 막말을 퍼부었었는데 창원시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했는데요.
김민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 보고서를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뭐 반대 기권 또 자리 떠나고 그래서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처리될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삐딱하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비 없는 제이비타임즈 이번 일주일은 시선집중 가족이 총출동해서 와오고 있거든요.